아시안컵을 앞두고 마지막 평가전인 이라크전에 대한 경기 내용은 생략하고 오늘 경기에 대한 사실적인 중국 반응과 일본 반응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반응은 주로 오심에 대한 얘기나 한국 축구를 평가하며 동시에 자국 축구를 연결시켜 괴로워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일본 반응 역시 오심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또 한국 축구의 경기력에 대한 의문을 다양한 시각으로 얘기하며 한국 축구의 경기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경기를 한 이라크는 일본과 같은 조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 반응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5,000명을 위해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인들의 사실적인 깊은 소식을 모아 함께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가능하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가 주 전술이라고 생각하지 마. 한국 경기를 그동안 자주 챙겨봤었는데 오늘 평소보다 확실히 전술 디테일이 떨어졌어. 내 생각엔 아마 16강에서 이라크 만나는 거 의식하고 전략을 숨긴 거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진짜 중동 경기는 오심을 무조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이라크랑 저 심판 나라랑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대놓고 편파 판정을 하는 게 황당하네. 아시아 축구 수준을 올리려면 이런 더러운 짓부터 그만해야 해. 우리도 중동 팀과의 경기에서는 판정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친선전이기는 하지만 판정이 너무 불합리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발을 건드린 골키퍼에게 파울을 주지 않은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도 때린 것은 이라크 선수인데 왜 둘 다 옐로 카드를 받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라크를 상대로 경기할 때는 중동 출신 심판이 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국과 이라크의 경기를 보았는데 한국 팀의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한국은 후반에 S급 선수들이 나왔지만 한 점도 넣지 못하고 한 명이 레드카드로 퇴장했어요. 무엇보다 경기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고 결승은 일본과 이란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16강에서 한국과 맞붙을 가능성도 있네요. 현재 한국팀의 실력으로 이란, 오스트레일리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손흥민과 황희찬도 우수한 미드필더가 있을 때 빛나는 선수니까 일본에 있었다면 기능했을 거예요.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1군도 스쿼드가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패스나 센스적인 부분은 후반에 1군이 투입된 후에 잘했지만 골을 넣기 위한 과정에서는 오히려 전반에 한국 2군이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 뛰는 한국 1군 선수들은 좀 지쳐 보였다고 해야 할까? 생각보다 못했다고 느꼈어요. 이라크전은 조금 전에 고생했던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다시 보는 것 같았어요. 전반에는 1.5군을 돌려가며 탑 클래스의 선수들을 아껴두려고 한 것 같아요. 후반에 주력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확실히 수준이 달랐어요. 손흥민의 페널티킥이 주어지지 않은 오심을 고려해도 상당히 고전에 한국 측에서 별다른 전술이 없어 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선수 개인의 능력이나 전력보다는 그것을 살리는 조직이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가 더 궁금해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스포츠에서 스타 선수만 모아놓으면 강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일본이 좋은 컨디션인 것은 대부분의 선수들의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직력과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의미에서 카타르 같은 팀이 잘 맞을 때가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아시아컵에서의 우승 후보는 단연코 한국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적과 팀의 강함으로 강력한 팀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우승을 목표로 할 때 상당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강함을 고려할 때 일본 팀은 상당한 각오로 아시아컵에 임해야 합니다. 선수들은 개별적인 스킬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연계력과 전술을 세련되게 다듬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결에서는 침착한 판단력과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가 요구됩니다. 일본이 아시아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팀 전체가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을 믿으며 적극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우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예전에 비해 기술적인 선수가 많아졌지만 그만큼 볼 다툼에서의 강함이나 피지컬이 강한 선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김민재는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공격수와 센터백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지만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적어서 선수층이 너무 얇아요. 솔직히 박지성이 있던 시절이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라크전을 봤는데 친선 경기라고 해도 그 정도 수준이라면 힘의 관계에서 볼 때 이란, 오스트레일리아, 사우디에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목표로 했던 일본과의 경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어서 중국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와, 한국은 일군을 내보내지 않는데도 골을 넣고 경기를 압도하네. 우리는 언제나 똑같은 멤버 11명이서 나가는데도 진짜 못하는데. 정말 축구 보는 것 때문에 수명이 줄어들 것 같아. 확실히 한국팀 시차 적응이 필요해 보여. 월드컵 예선 때 우리를 상대할 때보다 경기력의 반절도 안 나오는 것 같아. 한국이 이 정도인데 우리 카타르랑 레바논 잡을 수 있는 거 맞지? 중동 애들은 시차 적응도 없고 이 날씨에 익숙할 거 아니야. 이번 경기를 봤는데 한국이 일본을 이기기는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은 이라크 국가대표팀과 경기를 했고 중국은 아랍에미리트 2부 리그팀과 경기를 했어요. 중국 국가대표팀은 질까봐 두려워했나 봐요. 정말 다음번에는 아마추어 팀과 경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날 중국은 UAE 2부 프로축구팀과 경기를 해 6대2로 승리하였습니다. 이를 빚고는 중국 축구 팬들의 언급이 많았습니다. 다음도 이를 빚고는 반응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약해요. 이라크를 상대로 1대0으로 겨우 이겼어요. 중국 국가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를 6대2로 대승했어요. 히히. 한국이 2군을 내보낸 건 신기할 게 없어요. 수준 높은 팀들은 전력을 숨기면서 경기를 해요. 한국의 후방 수비가 이렇게 되면 아시아컵에서 운이 나쁘면 도둑맞을 수도 있어요. 클린스만 감독은 무능해요. 한국의 전방에는 전술이 없고 후방은 구멍투성이에요. 이전에 중국과 경기할 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컵을 치르면 우승하기 힘들 거예요. 그는 본래 그렇게 좋은 감독이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감독을 고용해야 했는데 예를 들어 이웃나라가 고용했던 자케로니처럼 한국 축구는 본래 체계나 이론이 없어요. 개별 스타 선수들의 일시적인 활약에 의존해요. 일본은 다르죠. 입체적인 공격과 수비, 자신들만의 철학과 체계가 있어서 축구 경기가 관람 가치가 있어요. 클린스만은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어지는 반응들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상대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발을 건드린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말 어이없어요. 이건 명백한 반칙이에요. 이러지 않았다면 볼을 제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건 명백한 페널티킥이에요. 심판은 이게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주장할 거면 최소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옐로 카드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판이 너무 비전문적이에요. 20년 전 한국은 자주 원거리 슛으로 골을 넣곤 했어요. 그 전통을 잃지 않았네요.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때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유상철의 그 원거리 슛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재성은 최근 10년간 한국 대표팀에서 완전 저평가된 최고의 미드필더예요. 이라크전에 대한 중국과 일본 반응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5,000명을 목표로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인들의 사실적인 기쁜 소식을 모아 함께 공유하며 기뻐하는 채널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